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취업하기는 힘들고 지역에서는 코로나 때만큼 어렵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자체들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또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될까요? 그의 답을 찾기 위해 주연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강릉시가 제도의 역할 방안과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지역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다 함께 관심 갖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영동 지역의 대표 도시 강릉시입니다. 네, 강릉답네요. 역동적인 강릉시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제1행복 강릉 김홍규 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장 김홍규입니다. 네. 그리고 강릉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실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한국관광학회 부위원장이자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류시영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의 유시영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보신 것처럼 김홍규 강릉시장, 류시영 교수와 함께 강릉 인구 22만 회복 대책은 이란 주제로 아주 자세히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 3월 기준입니다. 강릉시 인구가 20만 8,800명, 2008년 22만 명선이 붕괴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21만 명선도 무너졌습니다. 강릉 인구가 21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게 1995년 강릉시와 옛 명주군 간 통합된 이후에 처음인데요. 시장님, 인구 감소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인구 감소는 비록 우리 강릉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공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강릉시의 인구 감소 문제는 뭔가 늘 이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우리 강릉은 특히 산업이 불균형합니다. 도시가 건강하려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돼서 적당한 균형감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는 자영업이 80%인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농업인도 자영업이잖아요. 또 3차 산업 서비스업 자영업이기 때문에 5인 이하의 기업들이 80%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또 좀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들이 취업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일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는 오직 기업만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을 많이 우리 강릉에 유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강릉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먹으면 살지만 기업은 이익이 나야 생존합니다. 우리 강릉에 와서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이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우리 강릉에 와서 사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여건이 완성되면
우리가 2000년도에 23만 3천까지 우리가 갔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인구 감소의 걱정을 덜어내고 전환세로 전환해서 더 큰 성장과 확장을 가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관련 대책들을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교수님께서는 현업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고 한국관광학회에서 대학생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누구보다 지역 관광, 또 개발, 그리고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 핵심 세대죠. 청년들이 잘 지역에 자리매김하고 뿌리 내릴 수 있어야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핵심 세대인 청년들을 키워서 지역에 이제 정착시켜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4학년 학생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머무려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예. 예전에는 서울로 가고 싶어요,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거는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 이전의 단계, 사실 초중고 단계에서 서울로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도 할 거리가 많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시하고 교육청 쪽에서 같이 초중고 교육에서도 좀 지역 가치를 알리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인구 늘어나려면은 뭐 지역에 일자리 많아야 될 거고 지역에 일자리가 많으려면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정면 일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현안,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시장님,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어떤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50년 만에 예. 강원도 이제 부평공단 다음으로 국가산단 비록 후보지지만 지정받았습니다. 한 28만 평에 이제 조성을 하는데 1차적으로 올 7월부터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올 12월까지 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한 145개 업체가 투자 협약이나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업종을 보면 식품, 의약품, 또 화장품, 또 비금속 광물, 또 관련한 기계 장비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올해 말 예비 타당성 이제 조사가 이제 마치게 되면 저희가 잘 통과되면 이제 국가산업단지 한 8분응선을 지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갖고자 했던 국가산단을 얻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와 일반 산업단지를 연계해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는 것 역시도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과제라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국가산단으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할 경우에 여러 혜택이 또 그렇죠. 제공이 되고 네, 기업 유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엄청 도움됩니다. 예상이 네, 되는데 네. 기회발전 특구 지정 추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기회발전 특구를 이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회발전 특구의 그 내용은 그 산단에 입주한 많은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 큽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의향서를 내거나 투자 협약을 맺은 업체가 꽤 많은데 그 회사에게도 물론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에게 상당히 도움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산단을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 시도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산단은 기회발전 특구는 이제 도지사께서 좀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또 이제 요청해야 되고요. 또 그 지방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마다 저희가 잘 준비해서 기회발전 특구를 꼭 취득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릉시 또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방관리부역항인 옥계항을 국가관리항으로 바꿔서 물동량 늘리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에 옥계항 경유에서 러시아, 네. 부산을 오가는 컨테이너선 정류항로가 개설이 됐는데요. 강릉에 옥계항 개발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강릉에 옥계항 개발이 꼭 필요한 이유는 강원도
예. 또 대한민국, 우리 영동 지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 도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예. 이 항만은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인구 증가, 또 영동 지역의 인구 증가, 강릉시의 직접적인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강릉시가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왜 추진해야 되느냐 그 답을 이 도표로 제가 좀 설명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도표는 우리나라 항만 현황입니다. 예. 우리나라 항만이 있는 곳을 표기한 겁니다. 두 번째의 이 도표는 항만 옆 산업단지, 이 예. 네모 까맣게 보이는 게 전부 산업단지입니다. 예. 이 항만 옆에 이 산업단지가 전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산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구가 많고 도시가 큽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도 엄청 큽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을 보면 아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우리 강원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참고해서 이 항만과 연계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릉은 30년 전후에서 2030년 전후에서 길찾길이 열립니다. 부산 강릉, 목포 강릉, 예. 또 수서 강릉,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청주 강릉이 열리면 또 그리고 지금 이미 세 부분으로 이제 발주한 강릉 제진 간의 열차가 완성되면 우리는 유라시아로 나갈 수 있는 기찻길을 얻게 됩니다. 그 중심에 강릉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규모의 10만 톤급 시선석의 항만, 또 옥계 지역에 약 2천만 평 정도의 산단을 함께 만들어가면 또 가까이 있는 양양공항까지 우리가 함께 이용을 하면 우리는 수출하는 그 항구, 포트를 세 개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99.8%를 항만으로 갑니다. 최근에 대구의 홍준표 시장께서 공항을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0.3%, 0.2%그 항공 물류 때문에 공항을 만드신다는 한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에 또 기업에 또 기업 유치에 이 항만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까 소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은 이익이 나야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먹으면 살지만 기업은 이익이 나야 됩니다. 강릉에 무턱대고 기업이 오라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강릉이라는 곳이 기업의 이익이 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항만을 만들고 그 바로 경계 옆에서부터 한 2천만 평 산단을 만들고 또 기찻길이 열리고 또 가까이 공항이 있고 하면 물류비에서 엄청난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항만 옆 산단은 육상 물류비 제로에 가깝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요즘 보편적으로 한 4%에서 6% 드는 그 물류비를 제로에 가깝게 도와준다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지방도시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민화재 유치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20년만 운영하면 자기의 매출만한 이익을 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산단이기 때문에 예. 많은 기업들이 강릉으로 올 것이다. 그 강릉에 오는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또 많은 공장이 지어지니까 지방 재정도 확충되고 또 우리 인구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유입된 인구가 분명히 있을 예. 겁니다. 인구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예.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강릉시가 역점을 두고 총력을 모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근데 일각에서는 강원도가 물동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근의 지역 항만과의 경쟁으로 인한 중복 투자 우려도 그렇죠.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우려는 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복 투자라는 것은 동일 조건, 동일 규모, 동일 목적일 때 중복 투자인 겁니다. 인근의 항만은 전부 애기 항만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큰 대형 항만입니다. 예.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뭐 최근 그 원주 춘천도 앞으로 인구 증가세를 예측하고 발표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단, 항만, 또 우리가 철도길이 열리면 철송장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철송장까지 완성되면 저희도 60만 인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총력을 다하는 것이고 예. 또 우리는 지금 항만을 만들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걸립니다. 우리가 산단을 만들고
철송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것과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든 산당 안에 기업체들의 물량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고 애로 우리가 넘치는 물량이 이웃에 도움이 되면 됐지 그 이웃의 물량을 우리 강릉이 갖고 와서 취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은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항상 이 강릉이 영동의 수부도시답게 성장해 나가면 우리 인근 이웃 도시도 거기에 따른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업 유치와 또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이쯤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까 합니다. 과연 시민들은 강릉시정에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계실까요? 시민들의 목소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릉시에 바라는 점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나 또 기관 단체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시에 바라는 점은 저희가 사실 경기가 많이 죽었어요. 주문진도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비어 있고 상인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관광 상품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지는 않아요. 주말엔 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서 구경하기가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아이들 위주로 좀 관광이라든지 구경할 거리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강릉 관광 산업에 필요한 올림픽 파크가 제한되어 있고 지역 문화 공간에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이 좀 없대는 게 조금 섭섭했는데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다면 조금 저희에게도 홍보하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교통난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 너무 협소해서 다니기도 곤란하고 그런 면에 중점을 둬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중앙시장을 나오면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요. 여기 중앙시장이 주차가 잘 되면 시장이 활성화가 될 텐데 주차가 안 돼서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버스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서 불편해요. 네, 그래갖고 버스가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천동에 스포츠타운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네, 시민들의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올림픽파크 경기장과 시설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 개선책이 있다면 홍보해달라는 시민 의견이 있었는데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올림픽파크에 저희가 이제 2018 동계 올림픽을 치르고 저희 강릉시관 내에 빙상 부분 3개의 체육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빙상 경기 3개 체육관 때문에 저희가 마이스 산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마이스 산업은 보통 회의 또 전시 이런 걸 이제 2가지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전시 기능을 그 3개의 체육관에 우리가 갖게끔 하고 지금 ITS 총회 때문에 이제 컨벤션을 한 2,500명이 한꺼번에 해야 할 수 있는 약 6,000평 규모의 실내 이제 컨벤션을 만듭니다. 올 중반기에 이제 발주를 하는데 그게 2026년 상반기쯤 이제 완성되면 기존의 올림픽 유산인 그 3개의 체육관과 또 우리가 지금 신축하는 컨벤션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강릉의 마이스 산업 기반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훌륭한 자연 환경, 관광 자원과 함께 또 이 회의 시설, 전시 시설을 잘 갖춰서 각종 국제 대회, 회의 유치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관광과 관련된 자원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 강릉하면은 솔향, 네. 바다향, 네, 맞습니다. 커피향, 네. 최고의 관광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름뿐만 아니라 4계절 스마트 관광 도시를 목표로 종합 관광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 강릉을 한 4개 권역으로 예, 이제 만들어서 강릉 전체가 이제 관광단지가 좀 돼봐야겠다라고 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도시로서의 자연적 여건은 참 훌륭합니다. 근데 과연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관광객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충분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첫째,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국제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고급 숙박시설을 많이 원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뭐 라군타운, 또 디오션 259,
또 오렌지 카운티, 그 외에 이제 주문진 숙박단지, 또 사천, 영곡 이런 호텔 이제 허가를 다 하게 되면 한 6,000실, 7,000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골프장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예. 이제 골프장이 있어야지만 이제 관광객들이 운동하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한 수면 장기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데 일단 그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또 생태 1, 2등급을 피한 한 6곳 정도를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또 골프장과 함께 또 골프호텔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3만실까지 한번 확보해 봐야겠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 기존 17,000실과 함께 한 3만실 정도 됩니다. 다음을 숙박시설이 있어야지 많은 관광객들을 머물게 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이제 많이 준비하고 있고 뭐 스카이 밸리라든지 또 그 하늘숲이라든지 네. 또 경포의 분수쇼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많이 갖춰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이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네. 중입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숙박과 관련된 여건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 역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떤 관광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릉은 정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관광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형 관광 도시가 아니라 체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개가 사실 연속성 상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그래도 짧게라도 자주 찾고 해야 그 다음에 왔을 때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라도 자주 오게 하려는 그런 홍보 전략도 필요하고요.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오게 해서 여기서 조금 더 머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 파크에 대한 활용, 그 마이스, 종합관광단지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정도면 사실 이게 다 구축이 된다고 하면 강릉은 어느 정도의 인프라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조금 더 중요하게 이제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게 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서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려는 쪽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휴먼웨어까지 다 합쳐서 강릉의 인적인 인프라, 관광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광 산업을 뒷받침해줄 인력 인프라 확충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강릉 시민들 직접 만나서 담아본 목소리 안에 시장님 교통 정책, 네. 불법 주차, 교통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중앙시장이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네.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신지요? 일단 이제 도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7번 국도 확장입니다. 예. 약 24.5km 정도 되는데 이 24.5km를 전체 확장해 보려고 하니까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18km 정도 구간을 나눠 보니까 BC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이제 대답을 받았고요. 또 주차 문제는 정말 아이러니한데 저희가 주차면이 13만 3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강릉시 차량은 12만 대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이제 올해 제가 취임하고 2년 동안 한 17면을 더 늘렸습니다. 한 1,000대분을. 그래도 계속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지 부근 또 상업지역 부근 이런 데 이제 집중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데 아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중에 교통 특별회계를 좀 강화하는 방안을 이제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금을 받는다든지 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재원을 만들어서 하여튼 체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으로 이제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얼마 전 도하고 협의해서 버스 한 30대분 될 정도의 여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좀 하천 그 통수량과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약간 법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도하고 좀 더 협의해서 그 우리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단체 손님들을 위해서 좀 대형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역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홍규 강릉시장, 류시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강릉 인구 22만 회복, 대책은? 이란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강릉은 뭐 관광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 나눠봤지만은 관광도 워낙 유명하지만은 스포츠에도 강점을 가진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시민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은 유천동 일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시장님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 23만 평 예. 이제 지정고시 했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이제 일단 제안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했고 또 타당성 조사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끝나면 축구장 10면, 테니스장 16면, 그다음에 야구장 한 3면, 또 요즘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한 36홀 정도의 파크골프장, 그리고 복합 실내 체육관 1개소, 또 거기다가 이제 산책로, 또 요즘은 이제 동물을 많이 아끼는 시민들이 많아서 펫공원도 함께 좀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여가 선용도 하고 건강 증진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요즘처럼 웰빙, 뭐 헬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민의 요구에 걸맞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건설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강릉이 지난해 세계 합창대에 이어서 올해 초에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또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026년에는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님, ITS 세계총회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차근차근 잘 되고 있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컨벤션을 짓는 게 제일 어려움입니다. 그게 전액 우리 시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한 1,250억 들여서 한 6,000평 정도의 한 2,500명이 동시에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이제 컨벤션을 이제 건설하는데, 아마 올 하반기에 이제 발주하려고 설계 또 우리 각종 투자 타당성 조사 이런 걸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 후반기에 이제 발주하면 2026년 한 6, 7월에 완공해서 10월에 열리는 그 ITS 총회가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성공 개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강릉은 단오제, 네. 또 관노가면국도 유명하죠. 강릉 농악, 요 3건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립국악원 분원을 전국에서 4번째로 우리 강릉이 이제 유치했습니다. 우리 강릉이 이 국립국악원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우리가 역사 문화 또 전통 문화 도시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분원이 올 부지는 이제 문화원 옆에 우리 강릉시가 제공했고요. 총 사업비는 한 450억 정도 드는데 전액 국비로 이제 짓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국악을 공연할 수 있는 한 400명 정도 구경할 수 있는 이제 공연장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와 함께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강릉이 유네스코 자산이 많은데 최근에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 미식 분야에 저희가 작년에 가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개성 발전시키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광 자원화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통 문화 도시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국악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을 해가지고 강릉 관광 발전에 미칠 영향,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건립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릉에만 강릉 단오제나 관노 가면국, 강릉 농악 있고 뭐 바로 옆에 정선의 정선 아리랑이나 같은 강원도에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시민의 입장에서 솔직히 국악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솔직히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국립국악원 분원이 설립되고 나면
시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 기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 국악과의 거리감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뭐 단오제나 관도 가면극이나 아리랑 모두 서민의 어떤 문화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국악원 분원 설치에 따라서 좀 그런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입장벽을 좀 허물고 강원 도민의 문화로 함께 들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장님께서 뭐 더 잘 정책을 펼쳐주시겠지만 이게 강릉 분원이 아니라 강원 분원이잖아요. 그래서 강릉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큰 틀에서 강원도 전체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런 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광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국악이 아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의 DMZ나 이렇게 문화유산이나 이런 쪽을 가지고 관광 자원화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이런 의미와 가치를 먼저 두고 관광으로 재미있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이 순서를 조금 바꿔서 국악도 재미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익히다 보면 그 가치를 조금 뒤에 나중에 알더라도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컨텐츠를 개발을 한다든가 상품화한다든가 라는 식으로 하면 조금 훨씬 더 이 확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논의한 지역 발전 현안들, 이게 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들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길이고 이게 이를 추진하다 보면은 고비도 있겠지만은 강릉시장님 또 시민들이 함께 손잡고 헤쳐나가다 보면은 인구 22만 회복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강릉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격려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메시지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응원 한마디. 시장님께 너무 잘해주셔갖고 우리 강릉 그 시민들이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앞으로도 강릉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느 시장보다 우리 시장님께서 더욱더 한 번 더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 좀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강릉 시민을 위해서 잘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저기를 열심히 봐주시는 거에 대한 응원하면서 시책에 정책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강릉 시민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다들 알지만 다 같이 열심히 살읍시다. 우리 강릉 시민이 하나하나 뭉쳐가지고 이 난국을 타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잘 살아봅시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멋있는 겁니다. 재밌고요. 강릉 시민들 파이팅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강릉 시민 화이팅! 강릉 시민 화이팅! 하나, 둘, 셋. 강릉 시민 화이팅! 강릉 시민 화이팅입니다.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화면으로 나오는 강릉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장님께서 유심히 보셨는데 시장님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네.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렵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의 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강릉입니다. 일자리가 넘치고 모든 업종에서 장사가 잘 되고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떠나지 않는 강릉, 그것이 제가 꿈꾸는 강릉입니다. 경제도시 강릉, 관광도시다운 강릉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강릉 지역의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인구 22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정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시는 최근에 관광 거점 도시라든가 지역 관광 추진 조직 DMO 사업에 선정됐고요. 야간 관광 특화 도시나 같은 무장애 관광 도시 같은 굉장히 굵직한 정부 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강원 관광의 중심 거점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 토론회를 시작할 때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관광 산업 자체를 사람으로 치면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그런 국가들은 이미 성숙한 중장년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강원도의 관광, 강릉의 관광 산업은 아마 청년기, 청소년기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는 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큰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아까 시민들 인터뷰 뭐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강릉 관광 정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김원규 강릉시장님, 유시영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성장 동력을 모색해보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릉의 정주 인구 22만 회복,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강릉을 향해 뜨거운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강릉시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